7월 9일 날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논란이 이어지니까 바로 어제입니다. 유성락 안보실장께서 전작권 환수 협의는 다른 채널에서도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 전작권 환수는 당장 거론되는 것도 없을 뿐더러 통상 안보 협상에서 쓸 카드도 아니고 장기적 현안일 뿐이다.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께서 지난 2010년 6월에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에 대해서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전작권 환수 연기가 군사주권의 포기라는 2010년 입장 아직도 유지하고 계시는지요?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약소국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세계 군사 강국 5등, 6등을 헤아리고 있고 국력이 영국, 프랑스, 독일에 거의 필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주의식,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만 지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의 압도적 다수는 당연히 자주 독립국가로서 작전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그건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실제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그것은 이해되겠습니까? 현실 조건, 지금 남북 대화도 막혀 있고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국제 정세도 지금 우리로 봐서는 최악의 국면인데 뭐든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환수가 단순히 통상 카드가 아니라는 점은 동의하시죠? 예, 협상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안보와 정말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 전작권 환수를 실제로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한미연합작전 폐쇄가 약화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이런 핵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에 탐지할 수 있는 정찰 위성 자산의 높은 미국 의존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걸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유사시에 포탄 비축량이 부족합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에서 추정하기로 최소 21조 원은 있어야 이 전작권 비용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세 가지 우려 그리고 또 전작권 비용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이것도 역시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함께 지금 말씀한 대로 국제적인 환경 또 남북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전시 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수의 방향은 맞고요. 이상주의적인 생각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과 현실을 결합해야 합니다. 이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21조가 사실 이게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정찰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리고 그걸 운용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과연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임기는 2007년이었지만 환수 시기는 2012년으로 못 받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환수하겠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그냥 안주하느냐, 방향성, 태도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5년 내에 불가능하죠. 그러나 전작권 환수라는 원칙은 저는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